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5명에 대해서 이제 선고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건 못 밝혔죠. 못 밝혔죠. 그러면 검찰이 이걸 받았다 기소한 게 누구냐?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과 그렇죠. 정민용 변호사라고 하는 당시에 성남도계공에서 투자 사업 업무를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을 그 기소를 해가 재판을 받게 한 건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고리라는 것은 이런 공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여러 가지 전개 과정까지 결말을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검찰이 구형을 낮게 하고 선고형이 더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의심을 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법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게 구형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이 드는 거니까 그렇죠. 혹시나 본인들 이재명 재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뭔가 봐주려고 했던 게 아닌지 이런 의심을 갖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의심 가질 수밖에 네. 없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인 거고 저는 그래서 뭐 몇몇 언론들도 그리고 몇몇 방송에서도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 역시 그런 의혹을 심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할까? 결국에는 유동규에 대해서 검찰이 7년을 구형을 했잖아요. 근데 이 7년을 구형을 했을 때 이건 보도가 되는 사안입니다. 유동규가 자기는 조금 있다가 나온다. 그래서 한 3년 뭐 해가지고 집행유예 해가지고 풀려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하고 다녔다는 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면은 왜 검찰은 7년을 구형을 했을까? 뭐 집행유예가 많이 가능한. 도와준. 그러니까 뭔가 유동규는 지금까지 검찰에서 그 공소장을 유일하게 지금 계속 일관되게 따라오는 그런 지금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좀 아무래도 좀 봐주려고 7년을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8년을 때렸거든요. 집행유예가 안 됩니다. 네. 8년을 때렸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러면 유동규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약속이랑 다른데. 검찰이 만약에 플랜을 짰다면 검찰 플랜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 수사팀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유동규마저도 만약에 진술을 바꾼다. 그러면 정말로 큰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네. 이번에 검찰 공소장은요. 누더기가 되는 누더기가 거네요.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초입에서 좀 봤기 때문에 정말 이번 판결 보고 아이러니했던 거는 이 공범 5명 중에서 피고인 4에 해당하는 정영학 회계사라는 분입니다. 그렇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 5명 중에 정영학을 제외한 4명은 다 깜빵에 다녀왔어요. 네. 정영호만 안 갔다 왔나요? 구속이 다 한 번씩 됐어요. 유동규 갔다 왔죠? 네. 그다음에 김만배 갔다 왔죠? 네. 남욱 남욱도 갔다 왔죠? 갔다 왔죠. 정민용은 불구속 기소가 됐구나. 왜냐하면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그렇죠. 불구속 기소가 됐고 유일하게 구속영장 청구도 안 된 사람이 정영학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 사건 문제가 불거지자 정영학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 네. 근데 이 일이 터지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수서를 가지고 검찰청에 들어갑니다. 정영학이가. 네.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제 검찰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되게 정영학이 지금 검찰이 계산한 여러 가지 그 배임의 액수 산정 과정에서 내가 사실은 그 액수를 추정하고 쓴 게 아니고 검찰이 제시하는 그림에 맞춰서 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런 진술이 왜 나왔을까 너무나 궁금했는데 나중에 선고 전에 그 결심에서 구형하는 걸 보니까 이 정영학이한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야 유동규보다 생각을 더 세게. 해보세요. 아까 말했죠. 4명 중에 3명은 구속 갔다 왔고 한 번 영장심사 들어갔어. 얘는 영장심사도 안 받았어. 근데 갑자기 김만배 다음으로 가장 높은 형을 부여합니다. 정영학한테. 그래서 지금 선고형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지금 7년 나온 거 아니? 7년 나왔죠. 네. 5년. 5년인가요? 아니 정영학이 정영학. 5년인가요? 예. 정영이요? 정영학은 아니요, 10년 선고가. 구형을 했고 선고형이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찾아봐야 되는데 징역 5년이죠. 징역 5년 나왔네. 5년 네네, 나왔습니다. 5년. 네네. 5년이 선고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여기서 미스터리한 부분이 뭐냐면은 정영학은 검찰이 도대체 어떤 존재였길래 처음에 핸들링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지금 와서 이렇게 틀어졌는가라는 문제. 결국은 정영학이 검찰 수사의 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백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 사건의 큰 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금품 공여 사건에서도 정영학이가 검찰 수사를 협조하면서 어떤 것들을 봐왔는지를 낱낱이 증언하는 것이 증거 능력이 높아 보인다.
나머지처럼 안 갔다 왔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근데 갑자기 10년 구형. 예를 들어서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서 검찰이 10년 구형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5년만 넘을 것 같으면 무조건 일단 영장 치죠. 그러니까 아. 10년을 구형했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한테. 심지어 추징금도 세게 구형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추징금은 안 나오고 5년 선고가 됐는데 그렇다면 정영학을 왜 처음에 신병 확보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단순하게 유죄 협상을 하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무얼 불었는가? 그럼 어떤 과정에서 검찰과 틀어지게 됐는가? 공소유지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밝히는 것이 이번 대장동 사건에 여러 가지 회유나 우와. 진술 압박에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키포인트가 된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 실제로 정영학 회계사가 그림을 설계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7,800억? 조선일보는 7,800억이라고 일면에 썼던데 맞아요. 그거 이제 추징 못한다 이렇게 썼던데 그 다른 얘기잖아요. 설계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영학이 말을 바꿉니다. 중간에 중간에. 그 설계도가 검찰의 그거- 그림에 따라서 우리가 금액을 어. 산정한 거다. 아니 금액도 공소장 나오면 변경됐잖아요. 원래 그렇죠. 650억이었나? 네. 이따가 네. 이제 이것도 금액도 늘어난 맞아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게 바꿨을 때 검찰한테 괘씸죄가 적용이 됐을 수도 있을 것 아하.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정말 이 사건은 그러니까 입구부터 약간 이상했어요. 네. 지금 출구 단계에서도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자꾸 이제 추징금 얘기하는데 남욱이 지금 제일 적게 받은 거 아니고 5명 중에 제일 징역 4년 제일 그렇죠. 싸게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에 정진상 재판에서 남욱이 이제 울며 불며 나온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 그때 어찌 검사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 네. 뭐 장기를 뭐 어쩌고 가르니 많이 뭐 배를 이런 가르니. 배를 가르니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남욱이 만약에 지금 그 성남도계공이 민사소송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있죠. 네네네네. 그 사업 수익자를 대상으로. 네네네. 그게 추징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남욱이 이렇게 울먹울먹 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당연히 네네. 다른 방식으로 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추징금이 빵원인 남욱이 거기서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 그게 합리적인 예, 추론 예, 아닙니까? 그런 추론이죠. 유죄를 받으면 당연히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럼 자기가 모은 돈도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이나 판을 그리는 사람들은 마치 추징금을 안 해가지고 검찰이 사실은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있고 국가에 환수해야 될 돈을 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방식의 구제 방식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건 민사소송으로도 진행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네. 불공정 계약이라는 걸 이유로 민사소송을 사실 해야 되는 거지 추징금이라는 건 아예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100% 적용되질 않습니다. 추징금은. 그래서 추징금이 늘어나고 형이 좀 줄어든 경우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들도 있고 꼭 추징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 자체가 불공정 계약이라든가 밑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토대로 민사소송에서 그러니까. 받아낼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 판결, 유죄 판결을 근거로 해서 그럼요. 당연히 성남도계공이 사업 수익자를 대상으로 그럼요. 돈을 뺏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 이 횡령도 아닌 배임죄라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원래 모든 법리적으로 약간 있는데 어쨌든 배임죄라는 건 인정만 되면 혹은 그 배임 행위가 어느 정도 인정만 되면 민사소송으로 받아가는 게 원래는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추징을 할 게 아니라 네. 원래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욱이 재판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다시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나와가지고 왜 피의자를 왜 기억하지 못하냐고 닥달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정말 내가 그랬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었다. 유동규가 이랬다는데 기억이 왜 안 나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고 난 그에 맞는 진술을 해줬다. 결론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정진상의 그 뇌물 혐의도 구성이 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원래 네.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에게 보낸 그 3억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그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하고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요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진술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불러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유도신문 했다는 거죠. 유동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억 안 나? 잘 생각해봐. 뭐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최근에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던. 네. 무슨 배를 가르고 무슨 뭐 그 얘기가 나오고 애들 사진 보여주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진술을 검찰이 네. 그리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는.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남욱은 유동규까지는 친한 거야. 그렇죠. 근데 유동규가 그거를 정진상한테 주고 김용한테 주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는 영역이야. 모르죠. 근데 이제 진술을 강하게 받기 위해서 유동규의 진술만으로는 법정에서 유죄 증거가 어려우니까 네. 쉽게 해서 돈을 만들어준 그렇죠. 금품을 공여했던 남욱이한테 진술을 또 받는 게 받는 거죠. 사실 간접적이지만 좀 유력한 유죄의 심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그렇죠. 형성한 데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수를 쓴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남욱이 그 과정에 나는 부역했다고 고백을 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남욱도 나쁜 놈이에요 사실은. 아니 이렇게 진술하면 됩니까 남한테? 아니, 그 본인도 예를 들면은 본인도 예. 돌이킬 수 없다. 이제 그때 뭐 법정에서 얘기를 하던데, 근데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돈이 간 것만 증명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잖아.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정진상 끌어들이고 맞아요. 김용 끌어들이고 네. 거기도 유동규 혼자만으로는 또 뭔가 약할 것 부족하니까, 같으니까 또 네. 남욱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된 게 저는 전반적으로 이 사건은 사실 너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잘 기사 보고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네, 제가 잘 말씀드리지만은 입구와 출구를 보면 이 사건은 굉장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맞습니다. 많아요. 네. 아까 말했던 정영학 문제, 남욱의 문제. 제가 봤을 때는 김만배도 나쁜 놈이고 남욱도 나쁜 놈이고 다 나쁜 놈들이. 근데 그렇죠. 나쁜 놈들의 대잔치인데 결국 검찰이 그 나쁜 놈들만 벌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 간에 해코지를 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그 안에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논란을 낳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1심 판결에서 유동규를 비롯한 4인방 다 구속됐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왜 항소 이거 여부를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떠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항소를 했으면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음. 왜냐하면 이게 항소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 뭐 수사랑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히려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이게 사실 이 정부가 시작되면서부터 혹은 그 전부터 이재명이라는 법조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계속 해왔던 얘기거든요. 이 어떤 기계적인 항소, 네. 기계적인 항소 때문에 네. 피의자들이 힘들어하는 그렇죠. 건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해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맥락 내지는 이 정부의 어떤 그 기조에 따라서 아마 항소를 안 한 것 같은데 네. 항소 안 한 쪽으로 의견을 냈던 것 네.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지검장이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네. 그걸 가지고 무슨 막 이재명 살리기다 구하기다 사실은 좋은 건수 하나 생긴 거죠. 아니 그리고 유동규는 사실은 죄질이 되게 나빠요. 그렇죠. 큰 돈을 사업 초기부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성남시장 1기 때 사업을 추진하다 한번 대장동 사업이 잘 안 되고 시장 2기 때 사실은 민관 합동 개발로 올린 거잖아요. 그 네. 과정에서 사실 남욱이나 정영학은 1기 때부터 로비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1기 때 실패하고 2기 때 결국 김만배를 태워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거를 성공을 시킨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는 김만배가 주도해서 성공시키게 맞고 유동규한테 금품 공여도 김만배 머릿속에 나온 게 맞으니까 실제로 제일 나쁜 놈은 유동규와 김만배가 또 맞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온전한 상황들이 있는 건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잘못된 개발 구조가 드러난 것만 처벌했으면 아무도 문제 남지가 않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 뒤에 자기들이 누가 심증을 있다. 가지고 의심하는 부분만 가지고 억지 기소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뇌물로 기소했습니까 이게? 전혀 아니죠. 배임으로 갔잖아요. 배임이에요, 그러니까 안 배임.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정말로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재차 3차 드리는 겁니다. 참 이 사건은 참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보면은. 네. 아니 저는 애초에 이 생각도 드는 게 이 사건을 제가 사실 이렇게 막 자세히 하는 건 아닌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이 검찰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 왜요?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경로가 있어요. 그렇죠. 애초에 네. 민간업자들이 할 때 그래서 민간업자 누구 선정될 때 이런 데는 약간 영향력만 행사하면서 돈을 받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네. 굳이 그걸 어렵게 만들어서 민관을 굳이 들어가게 하고 민관 들어가게 한 다음에도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해서 돈을 받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도스태핑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간단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수사는 기소가 돼 있고 재판을 받으니까 그건 그대로 하면 될 일이고 결국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생겼던 불법 행위들 우리가 대북 송금 사건도 그런 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검사 일부 친윤 검사들이 예를 들면 조작 수사를 했던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예를 들면 수사권을 남용해서 피의자를 상대로 거래를 했다고 하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라든가 조사를 한다거나 여러 청문회를 한다거나 상설특검을 도입해서 한다거나 별도의 트랙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선에서 일하면서 저는 검사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은 사람들 많아요. 엄청. 저는 검사분들이 네. 진짜 청렴하고 그리고 이제 또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수사권 조정도 꼭
약간 그것 때문에 좀 일하는데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었는데 솔직히 이런 일이 자꾸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이제 생존이 사실 불가능하도록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네. 요 얘기는 이제 너무 열변을 토한 것 같은데. 오지훈 기자가 이렇게 50분까지만 에너지틱하게 하고요. 말씀하시는 거 좀 왜냐면은 열이 올랐네요. 지금. 좀 제가 좀 아는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을 못 얘기를 파악을 하다가 이렇게 그렇게 간 거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아까 이제 그 민사 소송을 통해서 후원금 여쭤보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민사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개발이익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게 소를 제기하면 어떤 소를 제기하는 거죠? 이게 통상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금 현재 모든 그 내용의 핵심은 잘못된 계약.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배임에 의해서 잘못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네. 민간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보고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 많은 이익을 못 보았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익 분배 약정 자체가 공정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뭐 문제가 무효가 있다. 될 수 있거나 예를 들면 무효까지 무효까지는 안 될지 되고, 예. 무효건 취소건 어쨌든 혹은 원래 내용대로 이제 뭐 변경을 하건 해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 이 계약 자체를 아예 무효로 한다는 형식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이제 전체를 다 이제 환수를 할 거를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이르면 소명은 수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이런 겁니까? 예,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고. 일단 네. 계약 무효 확인의 소송 이렇게 되거나 함께 하거나 예를 들면 네네 계약 무효 확인 및 뭐 이제 계약 무효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뭐 다 되는 건데 계약 무효 확인이 아마 전체 계약은 아니라도 계약의 일부 뭐뭐 조항들을 이제 계약 무효 확인을 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환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나 일부 검찰이 얘기하는 말 그대로 돈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치에 맞는 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거듭 설명드리는 겁니다. 맞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추징금 형식으로 가면 사실상 추징의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한테 돈을 어떻게 추징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판결문이 있으면 그 판결로만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추심은 또 좀 별개의 문제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별개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추징금은 국가가 추징하는 거고 지금 그렇죠. 피해를 본 건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사실 진짜 피해를 본 당사자인 성남노계공이나 성남시가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게 다 피해자다, 다 국가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돈을 돌려받는 게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성남시가 알겠습니다. 피해를 네. 입었으면은 남욱 뭐 등등한테 네. 소송해가지고 받아내면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남욱이나 이제 정영학이 추징금이 없다 공정하시는데 결국 이런 아니에요. 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본인이 번 이익을 그러니까 토해내야 될 상황이 그런 분명히 것도 있습니다. 있죠. 예. 아까 계약 무효 확인 같은 예. 경우는 이제 완전 무효 확인이겠지만 그거 외에도 남욱의 불법행위, 남욱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시가 뭐 손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네. 한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죠. 그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열거하고 유동규 씨의 심경 변화에 대해서 네.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김효성 씨 촉으로는 네. 유동규가 좀 마음을 바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 바꾸죠. 그래요? 안 바꿀 것 같아요? 집행유예 이제 안 이미 되니까 이제 바꿀 거 지금 8년 나왔는데 난 이젠 기다릴 수 없다. 이미 너무 멀리 온 거 아닐까요? 그런가. 근데 이제 너무- 뭔가 이제 그 자기를 조력했던 사람들의 선의에 의하기에는 네. 너무 이제 많이 왔다는 생각 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거든 이분이 이 재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다른 것도 아마 많이 걸려 뭐 있어요. 미래에 관련된 그런 예. 사업 관련된 것도 별개 재판으로 네.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처지가 사실은 공고한 가능성이 높고 유동규를 검찰이 1년 동안 가둬뒀다가 원래 네. 6개월이 구속 기간인데 하나하고 하나에서 1년 동안 잡아도 풀어줬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 다른 사건으로 기소할 때 왜 요거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맞아요. 설명은 이제 법원에서 그 한 재판부에서 그 새로운 의혹 사건까지 병합하지 않아서 그랬다 이런 설명을 해놨었는데 야 그걸 두고도 이제 친명 관계에 있어가지고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뭐 실제로 참을 얘기하는지 거실을 얘기하는지 제가 마음을 안 들어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유동규의 스탠스가 지금 이 검찰의 이런 폭주를 일으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히 좀 제대로 여러 가지 다른 조사라든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